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서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나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혹은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질문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회의하고 결제하고 판단하며 사회 속에서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가정에서는 정작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 아내와의 대화, 집안에서의 존재감은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느 날은 그랬답니다. 식탁 위에 숟가락은 3개였고 자신 것은 없었다고요. 말 한마디로 집안의 공기가 변하던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상이 된 은퇴자들. 그런데 그중 한 분은 은퇴 후 10년 만에 딸에게 아빠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걸까요? 65세의 김성훈 씨. 한때 국내 굴지의 건설사에서 임원직을 맡으며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그는 퇴직 후 깊은 허무감에 빠졌습니다. 그 시절엔 매일이 바빴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날보다 회식 자리가 더 많았죠. 아내는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꾸려나가야 했고 딸과 아들은 어느새 그와의 대화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딸이 사춘기일 때 그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아들이 군대에 입대할 땐 회의 일정 때문에 함께 배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때를 가족이란 단어에서 멀어진 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자유로움에 들떠 있었지만 곧 깊은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내 목소리가 사라졌고 나를 찾는 전화도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잠드는 날이 반복됐어요. 처음엔 아내가 같이 나가보자며 운동을 권했고 딸은 말없이 도시락을 사다 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고 털어놓습니다. 전환점은 작고 평범한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은퇴자 가족 소통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호기심 반, 의무감 반으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고 젊은 강사의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족에게 편지 쓰기 과제가 주어졌고 그는 반신반의하며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미안했다. 내가 상장을 받을 때 함께 축하해주지 못해 미안했다. 항상 늦게 귀가해 잔소리만 했던 아빠였지만 사실 나는 너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다. 펜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직접 건네지는 못했지만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 한마디는 지난 10년의 거리감과 침묵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내가 아직 가족 안에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후 그는 가족과의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주말마다 아내와 동네 산책을 했고 딸과는 함께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이죠. 은퇴 후 가정에서의 회복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 경험, 사회적 명함은 집 안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명함이 가족과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퇴직 전에는 바빠서 소홀했고 퇴직 후에는 어색해서 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감을 좁히는 열쇠는 거창한 선물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먼저 말을 거는 용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같이 점심 먹을래? 너 요즘엔 무슨 생각해? 이렇게 아주 단순한 문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족은 내 편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서로 불편한 사이가 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관계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계속 돌보고 가꾸어야 유지됩니다. 침묵도 오래되면 무심함이 되고 무심함은 곧 단절이 됩니다. 그걸 막으려면 누군가는 먼저 다가가야 하고 그 시작은 대개 부모의 몫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말 걸어보세요. 그리고 사소해 보여도 자주 표현해 보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런 말들이 결국 가족의 온도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됩니다. 김성훈 씨는 지금도 딸과 함께하는 산책을 즐깁니다. 그는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용기 내길 잘했다. 이제는 딸이 먼저 내게 말을 걸어요. 우리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존재로 남고 싶다면 그 첫 자리는 가정일지 모릅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은 끝났을지 몰라도 가족 안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그리고 보호자입니다. 그 사실을 다시 믿고 다시 시작해보는 것. 그것이 은퇴 후 삶을 따뜻하게 회복시키는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에서 물러난다는 의미를 넘어서 인간관계의 재편이라는 과제를 동반한다. 특히 가족 안에서의 위치는 퇴직과 동시에 급격히 바뀐다.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필요했던 사람이 가정에서는 불편하거나 심지어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되는 일도 생긴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은 종종 말없이 지나가고 그 헌신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돌아오는 말은 많지 않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묵묵히 일하는 존재였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기에 자녀들과의 정서적 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김성훈 씨의 사례는 그 단절의 시간을 넘어선 귀중한 회복의 여정을 보여준다. 그는 은퇴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가족 안에서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명함은 집안에서는 무력했고 가족 구성원들과의 대화는 몇 마디를 넘지 못했다. 아내는 오랜 세월 경제적 책임을 지고 지친 상태였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같이 살지만 대화 없는 존재로 여겼다. 그는 스스로를 집안의 그림자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존재감이 희미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어떤 갈망은 분명히 있었다. 다시 가족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간절함이었다. 그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사소해서 누군가 보기엔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이었다. 그는 하루에 한 번 식사 자리를 만들기 위해 직접 장을 받고 반찬을 준비해 보았다. 처음엔 가족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딸은 아빠가 왜 저래라는 눈빛으로 그를 지나쳤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 복지관에서 배운 간단한 요리를 아침마다 차렸고 가족 모두를 위해 식탁을 차리는 시간을 루틴처럼 만들었다. 그 작은 행동들이 말보다 큰 신호가 되었고 가족들은 서서히 그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딸과의 관계는 극적으로 달라졌다. 감정 표현에 인색했던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손편지를 남겼고 그것이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딸이 문을 두드리고 아빠 고마워요라고 말했을 때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했다. 그는 그 말을 들으며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고 그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복귀를 의미했다. 딸은 이후 함께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고 영화도 함께 보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말 한마디가 아닌 먼저 다가간 태도와 꾸준함에서 비롯되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의 가정 회복은 단순히 가족이 나를 받아주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기대가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적극적인 의지에서 시작된다고. 특히 가장이었던 사람이 가정 안에서 동료가 되기 위해선 자기중심적 시각을 내려놓고 관계중심적 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김 씨처럼 음식을 준비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 혹은 편지 한 장은 상대에게 단순한 행동 이상의 감정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것은 나는 너와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말 없는 고백이다. 또한 가정 안에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퇴직 전에는 경제적 책임이 가장의 주요한 역할이었다면 퇴직 후에는 정서적 지지자, 공동의 삶을 살아가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아내에게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활 패턴과 감정 변화에 맞춰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함께 장을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활동들이 단절되었던 시간을 회복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자녀와는 조언을 덜하고 경청을 더하는 것이 관계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해가 아니라 요즘은 어때? 라는 말이 훨씬 더 깊은 신뢰를 만든다. 김 씨는 은퇴 3년 차인 지금 과거보다 더 가족과 가까워졌다고 말한다. 아내와는 매주 한 번씩 함께 영화관에 가고 딸과는 매달 책을 한 권씩 함께 읽는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며 진짜 가족으로 다시 거듭나는 중이다. 그는 말한다. 퇴직 후 나는 가족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일할 땐 가족이 나를 기다렸지만 지금은 내가 가족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관계를 더 멀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여전히 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싶다면 침묵을 깨고 말을 걸어야 한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누군가 먼저 그 말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린다. 기다리기보다 다가가고 말하기보다 행동하고 주장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다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따뜻함을 회복할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관계의 재출발이다. 김성훈 씨의 이야기처럼 누군가의 고마워요는 오랜 시간 침묵했던 마음을 움직이고 다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된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혹시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사랑한다 혹은 고맙다고 말한 게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자. 그 말 한마디가 은퇴 이후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말을 꺼낼 시간이다.